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모스 자격증 따기 MS 엑셀 2016 엑스퍼트 버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스 강의를 따기 위해서, 모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위에 이름 써져 있고요. 엑셀에 관련해서 엑스퍼트 버전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모스 자격증을 들으실 때 아마 제 강의가 모스 자격증이 쫙 모여져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엑셀만 만약에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처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 강의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따가 수업 끝날 때쯤에 모스에 관련해서 잠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엑셀에 관련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엑셀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고, 통합문서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거나 그리고 검토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수업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기본적인 걸 모르신다면 사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엑셀에 대해 관련해서 조금 아는 것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를 봐서 중점사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입니다. 일단은 저는 파트 4까지 정도 가려고 하고요. 파트 4까지 갈 때쯤이면은 아마 거의 다 진도가 나갔겠죠. 그죠? 파트 첫 번째는 섹션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냥 통합문서 관리와 검토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요거 두 개는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전에 엑셀 2016 버전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식으로 기본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는지 약간 이론적인 거 먼저 잡아드린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샘플 폴더 보시면 이렇게 예제 파일과 같이 넣어놨고요. 부록 파일은 이렇게 메모장 파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뭔가 이제 부연 설명 같은 거 할 때는 여기다가 쓰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엑셀 파일로 들어왔습니다. 뭐 엑셀 파일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일단 엑셀 2016 버전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새 통합 문서라고 써져 있는데 요걸 누르면 그냥 빈 칸으로 되어 있는 그냥 빳빳한 새 문서가 나오게 될 거고요. 보통 템플릿이라고 해서요, 서식 파일을 검색해서 이제 저한테 맞는 양식을 따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엑셀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템플릿이니까 회사 같은 데서 많이 써보시고, 저희는 자격증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새 통합 문서를 눌러서 새롭게 화면 열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엑셀의 첫 화면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화면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를 클릭을 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한 가지를 좀 먼저 알려드려야 되겠죠.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이 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위에는 A, B, C, D, E, F, G 이렇게 써져 있고, 왼쪽에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엑셀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제 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한다라는 뜻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엑셀에 기본 단위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과 열이 만나서 만, 어, 만들어지는 사각형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셀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셀은요, 행과 열이 만난다. 즉, 행은 가로, 열은 세로잖아요. 행과 열이 만나서 생기는 것을 이제 사각형, 이 한 개가 셀이라고 합니다. 보통 읽으실 때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파벳 A, B, C로 쭉쭉쭉 가는 것들은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는 뭐 A 열 또는 뭐 B 열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이렇게 있는 것들은요,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행, 2행, 3행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읽으실 때는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이 위치에 있잖아요. 얘는 지금 C에 3에 걸쳐져 있는 친구였었으니까 이 친구를 읽을 때는 간단하게 C, C열 3행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셀자를 붙여서 읽습니다. C3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쪽을 뭐라 했죠? F5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쪽을 B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쪽을 B12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격증 따실 때는 이렇게 셀을 읽는 방법까지도 다 같이 아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알아야 되는데요. 연속 선택과 비연속 선택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연속 선택을 할 경우에는 셀을 다 같이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가서 Shift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비연속 선택은 셀을 따로따로 잡는다라는 개념으로 컨트롤 키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A1셀과 C2셀과 E3셀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좀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를 3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드래그를 이용해서 쭉 끌면은 여기까지 끌면 다 잡혀요. 즉 어떤 쓸모없는 뭐 B2셀, A2셀 이런 거 다 잡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요. A2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C2셀 클릭, E3셀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은 3개가 동시에 잡혀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비연속적으로 잡으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연속 선택은 사실 Shift를 이용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자, 그냥 드래그만 하시면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Shift 누르고 여기에 누르면은 알아서 잡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속 선택은 드래그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지금 엑셀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뉴들을 좀 알려드려야겠죠. 자, 엑셀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화면이고요.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좀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는요. 제가 지금 이쪽에다가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쪽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 위에 조금밖에 뚫려 있는데 시트라고 합니다. 시트라고 하죠. 이 시트는 셀들이 모여있는 장소, 즉 내가 작업하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강조를 좀 하자면 자, 시트란 셀들의 집합 또는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장소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 이렇게까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런 탭들을 이런 메뉴들을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해 놓은 것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수업 도중에 자 여러분들 리본 메뉴에서 그룹 글꼴 가셔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면은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작업하고 있는 장소가 하나 더 몇 개씩 추가하실 수도 있잖아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시트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생긴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랑은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있는 시트에서 작업만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거 말고 굉장히 알려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제 모스 이제 엑셀 버전에서 엑스퍼트 버전을 배우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거 말고 이제 뭐 엑셀에 관련해서 각종 팁들은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 적으면서 수업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줘서 엑셀을 조금 공부를 하려는 마음가짐을 좀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 이제 오늘의 목적인 이 말이죠. 네, 통합문서라는 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엑셀을 크게 봤을 때 엑셀의 범위를 좀 높낮이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가장 작은 건 셀이죠. 그렇죠? 이 한 칸을 말하는 게 셀이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데이터를 적을 수 있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이제 근데 여기서 셀보다 더 큰 게 뭐였죠? 셀들의 집합인 시트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들이 다 모여져 있으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장소가 되니까 이걸 시트라고 했었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트가 모였다. 그러면 이 시트 자체, 즉 정말 큰 범위죠. 그냥 다요, 다. 여기 있는 걸 다 말했을 때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얘네들을 통합문서라고 합니다. 자, 통합문서는 사실 그냥 아이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샘플 폴더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예제 1과 예제 2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아이콘 하나를 통합문서라고 합니다. 보통 통합,
엑셀이 다 들어가 있는 문서다라고 해서 말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오늘 목적이 뭘까요? 이 통합 문서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이 엑셀 통 파일을 하나 전체를 다 관리하겠다. 또는 이 엑셀 전체적인 느낌을 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아직 안 배운다는 소리가 될 거고요. 이 시트를 다룬다는 건 아직 멀었다는 얘기가 되고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슬슬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엑셀을 좀 끄고요. 자, 첫 번째는 예제 1 파일을 들어가서요.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 파일을 들어오시면은 지금 시트가 3개가 있으실 거예요. 매출 현황 시트, 판매 현황 시트, 매출 시트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다양하게 값들이 적혀져 있는 상태이고요. 색깔도 다양하게 넣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통 색깔 같은 것들은 이쪽에서 다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씩 천천히 배워보죠. 자,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편집한 후 저장입니다. 저장을 하실 때는 사실은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로 따지자면 컨트롤 S를 사용하시면은 저장이 돼요. 하지만은 저희가 배울 건 뭐냐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보통 지금 예제 1이라고 써져 있는 이름을 다르게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장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시냐? 여기 파일 보이시나요? 여기 파일 보이시죠? 요걸 누르면 아주 이상한 화면이 나올 건데요. 이쪽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약간 기초적으로 이제 저장을 하실 때는 보통 이제 요구사항은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라고 할 거예요. 누르면은 이렇게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이제 경로가 뜨게 될 텐데 보통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바탕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바탕화면을 저장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예제 1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장 버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파일 형식을 만들어서 저장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또 눌러보시면은 굉장히 엑셀과 관련된 파일들이 이제 확장자들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통 몇 가지를 쓰게 될 텐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모스 쪽에서는요 그냥 엑셀 통합 문서 기본적인 통합 문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를 사용한 통합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서식 파일, 즉 이쁘게 한 것들을 저장하는 서식 파일이 있을 거고 매크로를 사용하면서 서식 파일 이렇게 4가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매크로가 뭔지는 나중에 나오게 될 테니까 배울 거고요. 서식도 마찬가지로 한 2, 3강에서 배울 거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저장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작용을 하니까 어렵지 않게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있는 매출 현황, 판매 현황, 매출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편집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찾아보기. 제가 저장하고 싶은 위치 설정,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 서식 파일로 하신다. 그러면 약간 저장하는 위치가 좀 달라질 거예요. 사용자 지정 오피스 서식 파일 보이시죠? 이렇게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아셔야지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게 하나밖에 없죠. 저장하는 방법밖에 안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써져 있는 통화문서 관리에서는요, 기본적인 엑셀 알려드린 거고요. 개념 파악한 거고, 이제 뭐까지 하는 거냐? 저장까지 아신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통화문서를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배울 건 뭘까요? 이제는 검토입니다. 사실 검토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예제 1을 끄고요. 예제 2로 넘어가서요. 예제 1에서도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파일이 좀 있으면 연습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눌러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두 번째인 게 이제 검토 쪽인데 이 검토 쪽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 거냐면요. 사실 뭐 그냥 확인한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통합 문서를 보호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보겠다. 또는 일부만 보겠다. 또는 들어오지 않게끔 하겠다. 이렇게 뭔가 보호 느낌과 잠금, 암호 설정, 약간 이런 쪽 보안 관련해서 이제 검토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왜 보호할 거면 보호를 한다고 써놓지 왜 검토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검토라는 뜻은 여기 사실은 위에 검토라고 써져 있어서 사실 검토 쪽을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암호 설정 후 보호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요. 그래서 한번 참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
여기서 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홈 쪽 가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에 가시면은 서식이라고 아마 이렇게 셀 서식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 눌러주시게 되면은 셀 잠금과 시트 보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시트 보호를 많이 하죠. 왜냐면은 뭐 셀을 보호한다고 하면 요거 한 칸 보호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다른 거 건드리면 건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건 시트 보호입니다. 통상 이제 요거 시트는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 매출 시트는 내가 너무 중요한 시트라서 건드리지 말고 판매 현황은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한번 보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시트 보호 클릭. 자,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체크를 좀 해드리면요. 지금 잠긴 셀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라고 써져 있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그냥 냅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문제 요구사항에서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를 하지 말라고 나오면 체크 해제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럴 거면 보호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 설정 하시고 싶으면 요거 두 번째 거 별표죠. 요거에다가 암호 설정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특이하게 여기다가 1, 2, 3, 4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허용할 건지 어떤 것들을 잠글 건지에 대한 체크사항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푸시다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 서식을 체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좀 많이 행사비까지 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의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통 보호를 암호로 걸어놨어도 셀 서식, 열 서식, 행 서식, 열 삽입, 행 삽입하는 것까지는 되고 나머지 체크 안 된 것들은 하지 말라고 이제 체크를 안 하게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암호 확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암호를 다시 입력하라고 나오면 아까 전에 1, 2, 3, 4 했던 걸 올바르게 입력해 주신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아무런 게 안 뜨죠. 즉 암호가 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 매출에다가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타이핑을 막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키보드로 만졌는데 변경하려는 셀 또는 차트가 보호된 시트에 있다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암호를 입력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뜰 겁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네, 아무것도 입력을 못하게 보호가 된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암호를 거는 것까지가 시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이거 연습 한 번 더 하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이제 암호를 푸는 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홈에서 다시 한번 셀 쪽으로 가신 다음에 서식 가셔서 시트 보호 해제를 누르시게 되면은 암호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 1, 2, 3, 4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풀리게 됩니다. 네,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업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범위 보호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범위라는 뜻은 이렇게 범위를 잡은 상태로 이제 보호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을지 한번 두 번째 시트인 판매 현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나는 다른 건 괜찮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호할지를 한번 설정해 보고 싶어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범위를 잡아 볼 건데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급업체 이 라인을 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를 보호를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호하면 나머지는 괜찮고 여기만 좀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범위를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잡아 주셨다고 칠게요. 자, 잡아 주신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실 거냐면 이제부터는 검토를 들어가셔야 돼요. 네, 검토를 들어가신 다음에 검토 쪽에 맨 끝에 변경 내용 보이실 건데 여기서 범위 편집 허용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좀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범위 편집 허용이라 나와서 제목을 좀 읽어보면 시트가 보호되어 있을 때 암호로 잠금을 해제한 범위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많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저희는 어차피 이 범위를 묶거나 암호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제목과 셀 참조, 범위, 암호 세 가가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제 제목은 이제 범위 1로 두지 않고 시험 볼 때도 요구사항에서 여기를 범위를 뭐 이름을 예를 들어
공급 업체 범위라고 설정을 해라. 이렇게 이름이 나올 거니까 입력만 해주시면 되고요. 셀 참조는 지금 저희가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범위 암호는 건드리지 말도록 제가 또 1, 2, 3, 4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고 열기하면 다시 입력하라고 아까 전에 나왔었죠. 1, 2, 3, 4 올바르게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아무것도 없던 거에 이렇게 제목과 셀 참조 어디를 묶을 건지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확인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범위를 편집하는 건데 여기서 또 하지 말라고 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로 들어가서 보호를 한꺼번에 하도록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암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1, 2, 3, 4 아까 전에 했던 창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또한 똑같이 1, 2, 3, 4 쓰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된 상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품 케이스 수 있는 곳에다가 뭘 치려고 하면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치려면은 신기하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공급 업체 라인. 이 라인 쪽은 빼고요. 다른 거, 제품명 쪽. 그리고 제품 케이스, 재고 단가 제품 케이스에 뭐라고 입력하려고 그러면 뭘 떠요, 이렇게. 그쵸? 하지만 공급 업체 쪽에 커서를 두고 뭘 입력하려고 하면 이렇게 셀이 암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라고 여기만 좀 암호 설정을 하게끔 나오게 됩니다. 1, 2, 3, 4 확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다시 또 묶여지게 되고요.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백을 좀 하고요. 이번에는요. 자체, 즉 무슨 소리일까요? 저희 지금부터 뭐 시트 하나를 묶거나 범위를 잡아서 묶었겠지만 지금 통째로 할게요. 그럼 즉슨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 예제 2 파일을 통째로 암호를 걸어버릴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검토 쪽을 가시면 안 되고 맨 끝에 파일 쪽을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정보 있는 여기 있는 네 가지를 많이 사용해 볼 예정인데요. 여기는 이제 전체 파일을 통째로 관리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통합문서 보호 보이시나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밑에 보이시죠? 암호 설정이 있을 거예요. 눌러주시고 암호 1, 2, 3, 4 확인. 한 번 더 1, 2, 3, 4 확인. 그러면 지금 이 통화 문서를 열려면 암호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은 무슨 소리일까요? 그냥 아예 싹 다 묶어버린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끄고 저장 안 함으로 할게요. 예제를 두 번째로 누르려고 하면은 지금은 뜨겠죠? 왜냐면 다시 한번 파일 가서 통화문서 보호, 암호 설정, 1, 2, 3, 4 확인, 1, 2, 3, 4 확인. 자, X 누르고 저장. 다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암호를 치라고 나오게 됩니다. 보고 계신가요? 요거는 아예 아싸리 전체 보고 싶어? 암호 입력해. 이걸 제가 지금 설정한 겁니다. 1, 2, 3, 4 확인. 그럼 이제 열리네요. 해제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암호 설정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암호를 눌러서 1, 2, 3, 4 이것들은 그냥 다시 한번 풀게끔 해주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샘플 폴더에 넣어놓을 때 만약에 요거 안 되시면 1, 2, 3, 4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써드릴게요. 예제 2파일 암호는 1, 2, 3, 4인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 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암호를 거는 건 건다고 치고 이제 보호를 한번 통째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파일 쪽 통화문서 보호 쪽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통화문서 구조 보호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어떤 것을 보호할 건지 약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구조 및 창 보호라고 뜨겠고요. 구조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암호를 똑같이 1, 2, 3, 4 확인, 1, 2, 3, 4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아무런 표시가 안 되게끔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많이 쓰이지 않는 거라서 그래도 죄송합니다. 시험에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냥 하는 방법 정도만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파일 쪽 돌아가시면 통화문서 보호를 누르셨을 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또 어떤 걸 누를 거냐면 맨 위에 최종 본으로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엑셀을 만지려고 하는 분에게 이게 최종 본이다. 이게 끝판왕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설명 다 써져 있을 거예요.
끝판왕이니까 이제 읽기 전용. 즉, 너는 편집 못하니까 그냥 읽기만 해라. 그냥 읽기만 하고 건드리지는 마.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눌러주시면 최종 번호를 표시하고 저장합니다.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가 뜰 거예요. 그래서 편집이 완료되었으며 이 버전이 최종 문서 버전입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서가 최종 번호로 표시되면 상태 속성이 최종 번호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편집을 할 수 없게끔 리본 메뉴도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계속 편집하고 싶으실 때는 계속 편집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샘플 폴더에 있는 예제 2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만약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암호도 입력하게끔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실 거예요. 좀 불편하실 수 있으시니까 저는 폴더에다가 다시 한번 예제 2번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거는 사실 그냥 버튼만 잘 누르고 여기 보호하자, 범위 잡고 보호하자, 통째를 보호하자, 그리고 번호만 잘 입력해 주시면, 암호만 잘 입력해 주시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1강은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한테 좀 도와드렸으니까 아마 좀 괜찮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1강 종료했고 2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엑셀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배워볼 건데요. 서식이라고 하면 이제 이쁜 것들을 말하게 될 텐데 여기서 두 가지의 섹션으로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 셀 안에 있는 사용자 지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서식을 지정해 볼 거고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보통 조건부 서식은 다음 강의 때 알려드리겠지만 조건에 맞는 셀에다가 서식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1강호에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저는 2강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워질 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